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달이 지나면서 몇 가지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후각이나 미각, 그러니까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감각을 상실했다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확진자의 한 15% 정도가 그런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냄새도 못 맡고 맛을 느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감염했을 때, 그러니까 또 감기 걸렸을 때도 이런 증세가 좀 있다. 이건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별한 증세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한번 보겠고요.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화 모니터링한 3,191명에 대해서 후각이나 미각이 소실된 경우를 찾아보니까 약 488명에서 후각, 미각이 소실되거나 동시에 둘 다 소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환자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무증상인 경우에 또 발생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하의 젊은 분들이 다른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냄새를 못 맡겠거나 이제 미각을 소실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기 걸리게 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기 걸리게 되면 호흡기 감염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후각도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후각이나 미각이 떨어진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뭔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저거 자체가 다른 증상은 없는데 나타나서 조기 발견을 도와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 유추했다는 점은 우리 의학계에서 굉장히 좋은 기여를 갖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기에 걸리면 대체로 뭐 후각, 미각 상실할 네. 수도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열이 나거나 기침하거나 이런 감기 증세가 없는데 후각이나 미각이 상실된 경우들이 있고 그게 맞습니다. 코로나19 증세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녹취를 보게 되면은 무증상자인데 예. 후각이나 미각만 손살당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예. 내가 누군가를 접촉한 의심이 있는데 후각이나 미각을 소실됐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때는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가를 이제 의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치료제 문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치료제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80% 정도는 가볍게 앓고 네.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치료제 없어도 될까 걱정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상인 80%한테는 치료제가 없어도 된다는 게 맞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치료제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딱 죽이는 결정적 치료제가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아무 치료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곤란이 있게 됐을 때 그 호흡곤란 시기를 갖다 버텨주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하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A라는 치료제를 썼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서 80%가 죽는다 이런 의미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확률은 낮지만 각각의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효과는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만 분별해서 파괴하는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예. 메시지를 읽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숨진 17세 고등학생 사망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폐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좀 의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론이 났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잠깐 좀 들어볼까요?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슬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이번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신중하고 또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진단검사를 위해서 우리 방대본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시행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뭐 왜곡하는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뭐 보고 뭐 정치 뭐니 그런 것도 저는 몰라요. 진짜 있는 그대로만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참 마음을 진짜 제가 왜 부검을 왜 안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애가 마지막이라 하길래 저는 시신기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진짜로요. 그래 집사람이 깜짝 놀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거 과음 질러가지고 그때 그래가 그걸 저는 그도 들었지만은 저는 부검하고 싶었었어요. 저도 애를 이제 진짜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저는 더 지를 짓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 드리는 것도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실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더하고 빼지도 마세요. 있는 그대로만 좀 사람들이 알고 이런 애가 진짜로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건 뭐 전시 사항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래? 예, 뭐 그렇다고 가족이 원치 않는데 부검할 네. 수도 없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저 폐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저게 참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일단은 폐 전체가 침범되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실은 사진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최종 진단을 하게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폐를 부검하지 않더라도 예. 폐 자체를 검사했는데 거기에서 세균이 나오면 그거는 세균성 폐렴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그 학생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만 검출되는 게 아니라 흔히 폐렴을 일으키는 다른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균은 배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세균이 배양되어서 세균성 폐렴이라고 확정짓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사진만 보고 나서 저거를 사진의 형태가 굉장히 바이러스성 폐렴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세균성 폐렴인 경우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사진의 형태는 굉장히 세균성 폐렴과 유사하지만 예. 막상 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또 경과가 바이러스성 폐렴의 경과와 같이 자연 치유가 돼서 바이러스성 폐렴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는 제일 처음에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시작됐지만 세균이 초기에 세균성 폐렴이 병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과학은 굉장히 엄밀하고 확정적이고 모든 거를 발견해야 되지만 결국은 과학이 모든 거를 갖다 확정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과학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코로나 관련 좀 궁금했던 것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